세희 씨, 제가 나이가 너무 많죠?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심 한복판, 깔끔하게 정돈된 피부과 진료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는 50대 초반, 피부가 의사였다. 그의 앞, 진료 의자에 앉아 있는 건 30대 후반의 단골 손님. 벌써 석 달째 꾸준히 찾아오는 얼굴이었다. 의사는 기계를 들며 자연스레 말을 건넸다. 얼굴이 정말 작으시네요. 솔직히 이거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녀는 민망한 듯 살짝 웃었다. 하얀 피부가 조명 아래 더욱 도드라졌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목까지 해드릴까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스쳐갔다. 조금의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알 수 없는 기류가 진료실 안에 감돌았다. 깔끔한 진료실, 기계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남자는 집중한 표정으로 레이저를 목선까지 내려갔다. 순간 손끝이 미묘하게 흔들리며 기계가 조금 세게 닿았다. 아야. 짧은 비명에 남자는 즉시 손을 멈췄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흉지진 않겠죠? 여자의 불안한 눈빛에 남자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더 살펴드릴게요. 문제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시술을 마친 뒤 여자는 연고 처방전을 들고 나설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의사가 진료실 문을 나서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거 제 명함이에요. 혹시라도 불편함이나 이상 있으면 꼭 바로 연락 주세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여자는 잠시 명함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대표원장 박보연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묘한 울림이 스며 있었다. 여자는 조심스레 명함을 받아들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옆을 스치듯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칫하며 눈길을 주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명함을 쉽게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이 병원에서 일해온 직원들이라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엔 놀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저 환자분은 뭐지? 하는 기류가 오갔다. 여자는 그런 시선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작은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병원을 나섰다. 명함의 글씨가 유난히 또렷해 보였다. 2주가 지나고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타 지역에서 서둘러 출발했지만 교통 때문에 조금 늦고 말았다. 접수처에 다가서며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제가 조금 늦었죠? 오늘 시술 못하나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아니요. 예약자분 성함이 진세희 씨 맞으시죠? 대표원장님 지정이시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세희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의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낯설게 들렸다. 직원의 눈빛엔 어쩐지 은근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이유 모를 두근거림으로 차올랐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의사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에고 여기 흉지신 것 같은데요. 왜 연락 안 주셨어요? 세희는 손끝으로 살짝 목선을 만지며 웃었다. 아, 이 정도야 뭐 괜찮아요.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제 불찰이라서요. 레이저 끝나고 제 방으로 잠깐 가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울림이 섞여 있었다. 세희의 가슴은 또다시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대표원장실, 일반 진료실보다 훨씬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세희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고 박보연은 차트를 정리한 뒤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고 처방 다시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거 좀 가라앉으면 레이저로 흉 없애드릴게요.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보현의 말은 의사로서의 설명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히 환자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느껴졌다. 보현은 서랍에서 작은 소독솜과 연고 튜브를 꺼냈다. 그의 손길은 익숙하고 정돈돼 있었지만 세이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빨라졌다. 조금 차가울 수 있어요. 솜이 살짝 닿자 그녀는 미세하게 움찔했다. 보현은 곧바로 시선을 들어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차가울 뿐. 보현은 다시 조심스레 한 올 한 올 다루듯 연고를 펴발랐다. 그의 손길은 분명 의사의 것이었지만 그 안엔 설명하기 힘든 섬세함이 묻어 있었다. 세이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 순간 더 선명하게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대표원장실 안은 왠지 모르게 고요했고 공기마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세이는 소독을 마치고 연고를 바른 그의 손길에 살짝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인사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박보현은 그녀를 뚫어지게 보다가 문득 차트를 들여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나이 보고 좀 놀랐어요. 39이시던데.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요? 보현의 눈가가 살짝 놀란 듯 흔들렸다. 전 당연히 20대이실 줄 알았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단순한 놀람만이 아니었다. 세이 역시 그 뉘앙스를 느끼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대표원장실 안 공기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설명하기 힘든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대표원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둘은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막 시작되려던 무언가가 그렇게 끊기고 말았다. 직원의 노크 소리에 잠시 흐름이 끊겼지만 보현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며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다 일어서기 전 다시 세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꼭 연락 주세요. 보아하니 자기 몸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세이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말투엔 단순한 의사의 조언을 넘어선 묘한 진심이 배어 있었다. 보현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사죄의 의미로 특별 관리 해드리겠습니다. 말끝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그 울림은 진료실의 고요를 다시 흔들어 놓았다. 세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그 작은 반응 속에 이미 새로운 기류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이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자 짧은 정적이 대표원장실 안을 감쌌다. 잠시 후 아까 두드렸던 직원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원장님, 다음 환자 준비됐습니다. 박보현은 방금 전까지의 미묘한 눈빛을 감추듯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목소리도 담담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모셔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속으로 의아함을 지우지 못했다. 분명 조금 전 원장이 환자에게 직접 명함을 건네는 장면을 봤으니까. 그러나 보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상 위의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다. 얼굴은 침착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흘 뒤 박보현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짧고 조심스러운 문장이었다. 원장님, 저 지난번 흉터 그 고객인데요. 물집이 잡혔는데 그냥 두면 될까요? 보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곧 손가락을 움직였다. 오늘 시간 되시나요? 답장은 곧바로 돌아왔다. 아, 제가 타 지역에 살아서요. 내일 갈게요. 예약이 될까요? 보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비워둘게요. 언제든 오세요. 짧은 글자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 의사와 환자 사이 이상의 기류가 스며 있었다. 휴대폰 불빛 아래 보현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빛을 띠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 문이 열렸다. 세이는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옅은 화장에 밝은 블라우스를 입은 차림이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투명한 피부, 작은 얼굴은 여전히 환하고 고왔다. 접수처 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아, 진세희 씨. 어제 말씀 주셨죠? 대표 원장님 시술 끝나고 바로 오실 거예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세희는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원장이 직접 일정을 비워두고 기다린다는 말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다. 오늘은 단순한 시술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대표 원장실 문이 열리고 세희는 이미 소파에 단정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박보현이 들어왔다. 그는 인사도 짧게 건넨 뒤 곧장 그녀 앞으로 다가가 상처 자리를 살폈다. 흉터가 많이 가라앉았네요. 그는 조심스레 소독을 하고 연고를 펴 발라주었다. 다 되셨습니다. 연고 아직 있으시죠? 세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 네. 아직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현은 손을 털 듯 정리하고 나서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심한 듯 물었다. 네, 그럼 오늘 저녁은 약속 있으시고요? 말끝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분명 달랐다. 세희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 뭐 따로 없긴 한데. 그럼 저랑 식사하실래요? 저 금방 끝나는데. 아, 제가 차를 안 가지고 와서요. 보현은 본인의 차 키를 건네며 주차장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일을 서둘러 마치려는 듯 급히 일어나 말했다. 먹고 싶은 거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세희는 조심스레 차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차분하면서도 젠틀한 그의 취향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베이지 가죽 시트, 단정하게 정리된 대시보드,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까지. 세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정말 차주인 닮았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멀리서 박보현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다. 평소 병원에서 보던 깔끔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대충 입은 듯한 셔츠와 슬랙스가 오히려 그의 큰 키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 살짝 흐트러진 앞머리, 그리고 가벼운 걸음 속에 담긴 여유는 진료실 안에서의 차분하고 단정한 원장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세희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다. 보현이 차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기다렸죠? 세희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맞장구 쳤다. 네, 좀 기다리긴 했는데 키읔키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고 차 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잠시 후 보현이 핸들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저 천천히 알아가고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저 나이가 많아요. 몇 살 같아요? 세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봤다.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보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50대예요. 네. 놀란 표정의 세희를 보며 그는 장난스레 웃음을 지었다. 역시 놀라셨네요. 세희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 조금여 동안이시네요. 저 피부가 하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뿌듯하네요. 그의 농담에 둘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보현은 웃음을 거두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저 결혼은 한 번 했습니다. 아이는 없어요. 세희 씨는요?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하셨었어요? 그 질문에 세희는 순간 무겁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듯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아이가 있어요. 오 예쁘거나 잘생겼겠네요? 선입견 하나 없는 그의 반응에 세희는 또다시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켠이 더 가벼워졌다. 사실 전 당연히 미혼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보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현실적인 부분은 닮아야 서로 더 보듬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세희는 어딘가 얻어맞은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실 이혼 후의 연애는
모두 상처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묘하게 따뜻했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래서 진짜 어른 같았고 더 크게 보였다. 차 안이 잠시 고요해졌다. 보현이 옆을 힐끗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근데 왜 말을 안 해주세요? 세희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네, 뭐래요? 뭐 드시고 싶으신지요? 세희는 순간 말문이 막혀 머뭇거렸다. 보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까먹으셨구나.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장난스레 물었다. 한식, 일식, 양식 뭐 제일 좋아해요? 세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저는 다 좋아해요. 보현은 곧바로 대답했다. 좋네요. 오늘은 우아하게 양식으로 갑시다. 세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연인처럼 설레고 가벼워졌다. 도착한 곳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아담한 레스토랑이었다. 따뜻한 조명, 정갈하게 놓인 식기, 잔잔히 흐르는 음악까지 전체 분위기가 마치 박보현 자신을 닮아 있었다. 세희는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다 미소 지었다. 여기 되게 좋네요. 원장님 취향인가 봐요. 보현은 와인을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끄럽지 않고 음식은 정직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기억에 남는 집이에요. 세희는 잔을 받으며 눈을 반짝였다. 음식 얘기하시는 건데 꼭 사람 얘기 같네요. 보현은 순간 웃음을 흘렸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결국 속이 중요한 건 같으니까. 세희는 그 말을 곱씹으며 괜히 와인을 한 모금 더 머금었다. 잔잔한 음악 사이로 오가는 말들이 이제 단순한 식사 이상의 무언가로 느껴지고 있었다. 잔이 오가던 중 보현이 슬쩍 웃으며 물었다. 본인 첫인상 안 물어보세요? 여자분들은 그거 제일 궁금해 하시던데. 세희는 미소를 지으며 맞받았다. 말씀을 하시려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보현은 머쓱하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켰네요? 예뻤어요.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목소리까지요. 그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세희는 없던 부끄러움이 스며들며 고개를 돌렸다. 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장난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조금 더 보태면 현재 유부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세희가 웃음을 참으며 장난스레 말했다. 그럼 제 목을 일부러 찢어버리신 거예요? 보현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식탁 위 분위기는 더없이 가벼워졌다. 둘 사이에는 지루할 틈이 없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겐 너무도 짧게 느껴졌다. 잔이 비워지고 레스토랑의 조명도 한층 차분해질 무렵 보현이 물었다. 타 지역에 사신다면서요? 어디세요? 세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까워요. 여기서 1~2시간 거리예요. 보현은 곧바로 말을 이었다. 그럼 타세요. 대리 불러서 데려다 드릴게요. 세희는 당황스레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택시 타면 될 것 같아요. 보현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저 재미없어요? 대리기사님이랑 셋이 이야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세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마지못해 그의 차에 오르며 중얼거렸다. 자꾸 저를 웃게 하시네요. 보현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차가 조용히 세희의 집 앞에 멈췄다. 보현은 기사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내려섰다. 그는 문을 열고 세희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목 집중 치료 꼭 해야 하니까 연락 주세요. 그 말에 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보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 한 번만 걸어주세요. 세희는 의아한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휴대폰을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 따르르 짧은 연결음 뒤
보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제 번호 저장됐죠? 제가 할게요. 밤 공기 속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세희는 집에 올라와 간단히 씻은 뒤 침대에 몸을 누였다. 불은 껐지만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다. 휴대폰을 옆에 두고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자꾸만 그의 말이 떠올랐다. 그 진지하면서도 능청스러운 표정, 농담 같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리던 말투. 세희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이불 속에서 킬킬 웃음을 터뜨렸다. 참 이상한 분이네. 그 말과 함께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벅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세희가 출근해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잘 잤죠? 전 피곤해요. 오밤중에 장거리를 다녀와서 늦게 잤네요. 세희는 화면을 보고 미묘하게 웃음을 지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아, 죄송해요. 택시 탄다니까요. 잠시 후 바로 답장이 도착했다. 괜찮아요. 약간의 체력을 잃고 이상형 번호를 얻었잖아요. 순간 세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 있었다. 그날 하루 그녀는 괜히 웃음이 터져나왔다. 문자를 곱씹으며 마음이 자꾸만 가벼워졌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아침 시술 예약을 해둔 날, 세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영 씨, 오늘 오시죠? 세희는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상영 씨요? 하고 답장을 보내자 곧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네. 그제야 그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상형.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세희는 혼자 키득키득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상담실장이 그녀를 곧장 대표원장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먼저 코끝을 스쳤다. 테이블 위에는 세희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좀만 기다려요. 다른 여자 얼굴 좀 만지고 올게요. 세희는 그 장난스러운 글귀를 읽고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너머 세심한 배려가 묻어난 그의 마음에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온기로 차오르는 걸 느꼈다. 돌아온 보현은 작은 방석을 들고 와 세희를 일으켜 세웠다. 이거 깔고 앉아요. 엄청 푹신해요. 그의 세심한 손길에 세희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오늘은 뭐 먹을까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물음조차 자상하게 느껴졌다. 진료를 마친 뒤 이번엔 병원 밖에서 나란히 걸어 차로 향했다. 세희가 괜히 농담처럼 말했다. 저 이제 원장님께 맨 얼굴을 보이는 게 좀 그렇네요. 보현은 살짝 웃으며 대꾸했다. 처음부터 내면을 다 본 사이라니 너무 좋네요. 세희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또다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메뉴는 한식 갈비찜이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가 상 위에 올려졌다. 보현은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서둘러 갈비 하나를 작은 크기로 잘라 세희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먼저 드시지. 세희가 멋쩍게 웃으려는 순간 보현이 곧장 덧붙였다. 빨리 드셔보세요. 그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순간 세희의 볼이 붉게 물들었다. 갈비찜에 뜨거운 김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물오물 잘 드시네요. 세희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제가 그렇게 먹나요? 보현은 귀엽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로 오랜 망설임 끝에 꺼내는 듯한 진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혹시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던 세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 저는 비양육자예요. 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군요. 사정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어떤 이유든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부분만은 조심스럽게 대할게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세요. 그의 말투는 가볍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세희의 마음을 지켜주려는 듯 했다. 세희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하게 흔들렸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보현이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저 목요일에 쉬는데 시간 괜찮아요? 세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전 근무해요. 오후에는 비어요. 보현은 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좋네요. 그럼 오후에 만나요. 데이트해요. 세희는 괜히 웃음이 터지며 시선을 피했다. 원장님 너무 직진 아니세요? 직진이 더 편하지 않나요? 돌아가면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세희의 볼은 다시 붉어졌고 테이블 위 공기는 또다시 은근한 설렘으로 가득 차올랐다. 목요일 오후 두 사람은 도심 한가운데 작은 서점에서 만났다.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는 조용한 공간,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책방 안에서 보현이 먼저 책 한 권을 집어들며 말했다. 세희 씨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잔잔한데 깊이가 있거든요. 세희는 피식 웃으며 다른 코너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가 건네준 건 예쁜 에세이집 한 권이었다. 원장님은 이거예요. 진지하다가도 갑자기 농담 던지는 게 이 책이랑 딱 닮았네요. 두 사람은 서로 고른 책을 교환하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웃었다. 그 다음은 쇼핑몰. 이번엔 서로에게 옷을 골라주는 시간이었다. 보현은 망설임 없이 밝은 톤의 블라우스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거 입으시면 분명 더 환해 보이실 거예요. 세희도 지지 않고 짙은 네이비 셔츠를 집어들었다. 원장님은 이게 잘 어울려요. 너무 의사 같지 않고 편안해 보여요. 피팅룸에서 갈아입은 서로의 모습은 농담 반, 설렘 반의 눈빛 속에 한동안 말이 멈췄다. 옷을 고르고 나선 차에 올랐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도심을 벗어나고 바다를 향해 달려갔다. 차 안에는 두 사람이 고른 책과 옷봉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차 안 공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묘한 설렘이 가득 차 있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발끝에 닿았다. 두 사람은 방파제 난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보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희 씨 제가 나이가 너무 많죠? 그는 웃으려 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괜히 발끝으로 자갈을 굴리며 시선을 바다로 돌렸다. 세희는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많긴요, 원장님이 몇 살인지보다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보현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세희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다 보현은 평소처럼 농담으로 대답했다. 주사와 레이저의 힘을 더 열심히 빌려볼게요. 세희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원장님은 참 순간순간 진지하다가도 이렇게 농담으로 넘기시네요. 보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래야 덜 무겁잖아요. 근데 농담 같아도 사실 절반은 진심이에요. 제가 더 오래 세희 씨 옆에 있고 싶으니까. 세희의 웃음은 잠시 멈췄고 바닷바람 속에 얼굴이 붉어졌다. 둘 사이에 길게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두 사람의 대답이 되어주는 듯했다. 잠시 파도 소리만 들리던 바닷가. 세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원장님은 아니, 보현 씨는. 전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보현은 고개를 들어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다. 얼마간 침묵이 흘렀고 그제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국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죠.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은 그만큼 외로웠을 거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담긴 무게는 길었다. 세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순간 그의 고백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보현의 시선은 여전히 바다 위에 머물러 있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짐했어요. 한번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진심이 묻어 있었다. 세희는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의 한마디가 마치 파도처럼 마음속 깊숙이 밀려와 버렸다. 바람에 흩날린 머리칼 사이로 그녀는 그의 눈빛을 마주했다. 거기엔 흔들림 대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잠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 보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몇 시 출근이에요? 세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 저 내일은 오후 미팅이라서 일시예요. 보현은 안도하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저도 내일 예약 고객 날짜 변경했어요. 세희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자 그는 장난스레하지만 어딘가 진심이 묻어난 목소리로 덧붙였다. 손만 잡고 잘게요. 여기서 같이 일찍 출근해요. 세희는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의 바다는 잔잔했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옷자락만 매만지던 그녀. 긴 침묵 끝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보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더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은 채 그저 옆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닷바람보다 더 따뜻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고 있었다. 근처 작은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낮은 숨결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방 안은 따뜻한 조명에 포근히 감싸여 있었고 그곳에선 바깥과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는 듯했다. 처음엔 그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래 참아온 눈빛이 스쳐 지나가자 마음이 몸을 앞질러 서로에게 기댔다. 옷자락이 바닥에 조용히 흘러내렸고 숨결은 파도처럼 얕았다가 깊어졌다.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다. 서로의 이름을 낮게 부르는 소리, 가까이서 느껴지는 심장 소리, 그리고 끝내 하나로 이어진 순간.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오래 비워둔 마음을 채우는 듯한 깊은 울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희는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조심스레 샤워를 마치고 나와 커튼을 젖히자 바다 위로 부서진 햇살이 방 안가득 흘러들었다. 그 빛은 아직 잠든 보현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다. 흰 침대 시트 위 햇살에 비친 그의 피부는 나이를 잊게 할 만큼 맑고 단정해 보였다. 세희는 그 모습에 잠시 숨을 고르듯 멈춰섰다. 의사로서 늘 단정하고 카리스마 있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온전히 한 남자로 다정하게 곁에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지난밤의 울림이 다시금 가슴속에서 은근히 살아났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두 손을 꼭 맞잡고 리조트를 나섰다. 차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서로의 미소는 한결 여유로웠다. 그날 이후 세희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보현 역시 병원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짬이 날 때마다 주고받는 짧은 문자와 전화가 둘의 일상을 소소하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아이가 저를 보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 세희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숨길 일도 아니고 언젠간 보게 되겠죠. 그렇게 여차저차 사정을 설명하고 드디어 아이와 보현이 마주하게 되었다. 보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안녕 엄마 친구야. 엄마보다 키가 너무 커서 놀랐지? 아이의 눈은 처음엔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보현의 차분하고 친근한 말투에 이내 풀렸다. 레고 얘기, 만화 얘기, 좋아하는 음식 얘기까지. 대화는 아이의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웃음은 커졌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세희의 품에 안겨 눈물을 훔쳤다. 엄마 친구 아저씨랑 또 놀면 안 돼? 그 순간 세희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벅참으로 가득 찼다. 보현의 눈빛 역시 오래전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아 있던 보현이 불쑥 물었다. 세희 씨는 아이를 또 낳을 생각 있어요? 세희는 젓가락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보현은 황급히 덧붙였다. 아, 강윤아,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희 씨 아이가 너무 예뻐서. 성별이 다른 세희 씨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하고. 세희는 슬쩍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순간 보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진지한 눈빛이 그녀를 깊게 마주했다. 나랑 결혼하게 될 거란 걸 지금부터 세뇌시키려고요. 내가 나이가 작지 않으니까 빨리 가면 세희 씨는 내 걸 다 갖는데 좋지 않아요? 그러고는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순간 웃음이 터졌고 둘 사이 공기는 한껏 가벼워졌다. 하지만 세희는 곧 웃음기를 지우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런 거 안 바래요. 옆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운 게 더 끔찍하거든요. 그 한마디에 보현은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기지 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꼭 맞잡았다. 세희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보현은 더는 참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희를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세희는 눈을 감은 채 그 온기를 온전히 느꼈다. 괜찮아요. 저 오래 곁에 있을 겁니다. 보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작은 약속을 나눴다.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었다.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 서로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사람은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확신에서 비롯된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그들은 지금 서로를 통해 증명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걸음은 한결 더 단단해졌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비집고 들어왔다. 세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보현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오늘은 제가 데려다 줄까요? 보현이 고개를 들며 묻자 세희가 웃으며 대꾸했다. 아니에요. 원장님은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보다 세희 씨가 더 중요하죠.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세희는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피식 웃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별다를 것 없는 이런 대화와 이런 아침이 자신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은